어, 이번 주 월요일 날 배웠던 문서 유사도 구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교수님이 올려주신 과제 파일을 보면 이제 1번부터 해서 뭐 굉장히 많은 그 에세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한 학생이 작성한 그 텍스트이고 그 다음에 그 첨부된 파일 안에 있는 엑셀 파일을 보면 두 명의 평가자가 평가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쪽으로 쭉 가서 이제 그 시험 응시자들의 정보와 그리고 옆으로 가면 그 각 내용에 대해서 뭐 길이, 그 다음에 뭐 숫자, 뭐 아이디, 그리고 각각에 대한 점수들이 쭉 매겨져 있고, 옆으로 계속 가다 보면 마지막에 평가자 1번이 매긴 점수, 2번이 매긴 점수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평균을 내서 가장 높은 점수부터 가장 낮은 점수까지 쭉 해서 기준을 잡으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파일에 대해서는 어, 점수 자체를 일일이 구하는 게 아니라 챗 GPT나 아니면은 콜앱을 이용해서 어, 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강의실에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기로 다 이제 구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에서 보면은 고득점과 평가 장문 사이의 유사도라고 되어 있는데, 고득점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에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에서 가장 위에 있는 점수 순으로 이제 쭉 해서 몇 명 정도를 평가에 고득점으로 기준을 잡고 진행을 하면 되고, 이제 문제는 평가 장문을 구해야 되는데, 평가 장문이라고 해서 기준이 되어 있는 파일은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기준을 따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평가 장문의 기준을, 어, 가장 점수가 낮은 최하위 10개로 잡아서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음, 네. 그래서 평가 장문을 최하위 10개로 잡았습니다. 10개로 잡은 이유는, 이제 데이터의 양도 있고, 그거를 구동하기 위한 컴퓨터의 능력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10개로 잡았고, 고득점 장문도 10개로 잡기 위해서 42.5 이상의 점수가 되어야 10개 정도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어찌됐든 고득점자의 기준은 1등부터 시작되니까 1등부터 밑으로 10개라고 했을 때의 점수가 42.5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문서 유사도를 구하기 위한 TF-IDF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게, 어, 어떤 단어가 얼마나 쓰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어느 문서에서나 많이 쓰이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 문서 주제를 추측하기 어려움이 단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빈도, 역 문서 빈도를 활용해서 계산을 해볼 건데,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DFT, IDF, D.T, 그 다음에, 어, 이제 로그 함수에 들어가는 수식들에 대한 각각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GPT를 이용해서 함께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정 문서 D에서의 특정 단어 T의 등장 횟수를 가지고 문서 길이의 유사도를 분석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네. 네,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기 전에 먼저 어, 드라이브에 과제를 위한 작업을 쭉 올려주시고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글 콜앱을 켜주시면 됩니다. 파이썬이나 코딩을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콜앱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게 더 좀 멋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글 콜앱을 실행을 시켜주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어, 드라이브 연동하는 거죠. 드라이브 연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제 드라이브를 먼저 연결을 해줍니다. 드라이브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네, 드라이브 연결이 됐고 저기 보면 뜰 텐데 아직 네, 됐네요. 그러면 이제 새로 고침을 해주면 여기 드라이브가 뜨고 드라이브를 눌러서 마이 드라이브에서 이제 11주차 과제 여기서 그 평가된 엑셀의 경로를 복사해서 코드에다가 넣어줘야 하는데 어떤 코드에 넣어줘야 하냐 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요거를 지우고 이렇게 잠시만요. 저 지우기 이렇게 얍,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먼저 파일을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파일 안에 있는 이 엑셀 파일을 활용을 할 건데 이 엑셀 파일을 활용하기 위해서 코드를 이렇게 짜줍니다.
네, 이제 파일을 그 코드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부터 판다스 PD 해서 엑셀 파일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음, 파일에서 이제 평균 점수 아까 말씀드린 평가자 1의 토탈 스코어와 평가자 2의 토탈 스코어를 평균을 내는 거고 거기서 이제 고득 고득점 장문 스코어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로 그 평가 점수가 나와 있는 그 셀의 값이 42.5 이상인 거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10개 가지고 오고 그리고 반대로 낮은 애도 가지고 오고 해서 가장 낮은 거 10개 해서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 주었고 GPT가 해서 나온 결과인데 에러가 떴네요. 아마도 이게 경로 복사 여기서 이렇게 네 다르죠. 이렇게 하면은 네 됐네요. 그래서 고득점 장문의 예시와 최하위 최하점의 장문 예시가 나와 있고 이렇게 가장 위에 있는 10개와 평가 장문으로 선정한 최하점 장문 10개로 이렇게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태소 분석과 그리고 공기업 추출을 할 건데 이제 형태소 분석 공기업 추출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어, 형태소 분석을 하기 위해서 형태소 분석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코넬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넬피를 설치를 합니다. 네, 금방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형태소 분석기 중에서 저는 OKT를 설치를 할 겁니다. 이렇게 코드를 짜주고 동시에 어,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이 TF-IDF 공식의 단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형태소 분석에 불용어 제거를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고득점 장문과 평가 장문의 리스트를 아래와 같이 처리를 하고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게 해라로 입력을 한 뒤에 코드를 실행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형태소 분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이후에 이제 공기열을 추출을 해야 되는데 공기열 추출 역시도 엔드콩크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서 쉽게 편하게 진행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공기어가 몇 개다라고 나오게 되었고 이제 공기어 개수와 TF 공식을 사용하기 위한 각각의 요인들이 지금 추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계산은 GPT에게 명령을 하면 다음과 같이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벡터화도 진행하고 코사인 유사도 계산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득점 장문과 평가 장문 간의 유사도가 0.8237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 값에 대한 분석은 이런 식으로 0.00부터 0.7, 0.99에서는 꽤 유사한, 그 다음 0.00은 전혀 다른, 1.0은 완전히 포개진다 라는 결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고득점 장문 10개와
평가 장문 10개 간의 문서 요사도는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